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교회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부 특별위원회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고 성폭력 상담센터가 존재하며 교단 홈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센터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고 교단 법 안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 범과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은 교회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고소와 공론화,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교회 성폭력 사건의 뼈아픈 결과물이자 감리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온 반성폭력 운동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2017년 감리회 내에서 청소년 사역과 부흥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던 문대식 목사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주일 설교와 부흥 집회, 청소년 성교육 등의 사역을 해왔다는 사실로 한국교회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당시 문대식 목사가 소속된 서울연회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 되고 여성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강하게 항의해 그제서야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감리회 안에서 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감리회 소속 목회자가 성폭력으로 징역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어떻게 파악하고 처리해야 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목사가 2018년까지 해당 연회에서 아무런 칠이나 조치가 없었던 일이 또다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성폭력으로 구속된 목회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연회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전날 이미 해당 목회자가 성폭력이 아니라 뺑소니로 구속되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를 폐쇄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교회를 폐쇄하는 절차를 완료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처벌 사실을 알아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이 감리회의 현실입니다. 형을 받은 사건도 이 정도입니다. 형사법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를 최협의설이라고 부릅니다. 강간죄 등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성폭력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는 그루밍 성폭력, 신앙적 바탕과 목회자의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법에서 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이처럼 형사법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은 교회 성폭력의 경우까지 포괄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2018년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공론화된 로고스교회 전중구 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이미 유명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결국 감독까지 출마, 감독 취임 반대 운동이 벌어졌고 자진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법으로 고소했지만 성폭력은 불기소, 성폭력을 제외한 재정 유용 문제만이 기소되었고 이마저도 최종 무죄로 종결된 사건은 감리회가 교회 성폭력 문제에 얼마나 무방비하고 무책임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감리교회는 몰랐다라며 변명으로 교회 성폭력 문제를 일관했습니다. 작년 뉴스엔조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회자들이 교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실형 선고를 받은 목회자들의 명단과 판결문을 각 교단에 보내어 성폭력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